갑자기 한가 줄줄이 네. 한마디로 하면 그냥 작전이지 않. 지금 이제 다 잊혀졌지만 루나를 기억을 해보면 데스 스파이럴이라 그래서 누군가가 매도를 하기 시작을 해서 가격이 빠지면은 그 안에 있었던 레버리지들이 거꾸로 반대 매매가 계속 나오면서 이제 어저께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처음에 CFD가 제일 활성화됐던 이유가 뭐냐면 레버리지가 10배까지 됐었어요. 지금 낮췄어요. 2.5배로. 결국은 신용 2.5배를 풀로 쓰고 CFD 거래를 함으로써 또 풀로 쓰고 그렇게 해서 계속 돌리면서 이제 올린 거고, 그러다 보니까 종목을 선정을 할 때 유통 주식 수가 적고 거래량이 적어야 자기네가 좀 핸들링하기가 쉽잖아요. 뭐 설계를 했다고 확신하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주식으로 이런 거 설계하셨던 분들이 코인으로 가서 또 하셨고, 그분들이 또 다단계를 다 끼고 하셨고, 그래서 코인으로 이제 사기당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전문가잖아요. 전부 범죄자지. 전문 범죄자? 테이바랩의 케빈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어제 갑자기 한가 줄줄이 네. 속출한 이 현상 앞서서도 잠깐 들어봤습니다만 어떤 현상인지 좀 브리핑을 해주실까요? 그냥 어떤 일이 한마디로 있었던 하면 겁니까? 그냥 작전이지 않. 세력에 의한 작전이었다가 한 너무- 사람이. 근데 그냥 너무 너무 단정할 한 수 사람이 없는. 대놓고 얘기하시네요. 근데 그냥 어저께 그 JTBC에서 나온 단독으로 네네네. 보도했더라고요. 네. 해서 그냥 조사를 하고 있겠죠. 뭐 하면 이제 답은 또 나오겠죠. 시간이 지나면. 근데 이제 저도 그냥 개인적으로는 시세 조작이라고 거의 확신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이제 그것보다는 저는 이제 그게 시사하는 바가 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네. 지금 이제 다 잊혀졌지만 루나를 기억을 해보면 루나 네. 기억나세요? 네. 네. 그럼요. 루나 사태. 네, 네. 네. 루나 사태 때 결국은 그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걸 만들어서 누군가는 사고 산 거를 계속 올릴 때는 계속 따라서 올라가잖아요. 네. 그랬을 때 다시 그게 데스 스파이럴이라 그래서 누군가가 매도를 하기 시작을 해서 가격이 빠지면은 그 안에 있었던 레버리지들이 거꾸로 반대 매매가 계속 나오면서 이제 어저께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올릴 때는 마찬가지로 지금 말씀하셨던 CFD는 이제 어떤 형태의 거래인가 하면 네. 파생 상품이에요. 그냥 네. 증권사랑 개인이랑 계약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 그래서 이제 호가를 딱 이렇게 대놓으면 사자팔자를 기계가 대놓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체결이 되면은 이제 개인하고 증권사랑 거래했다고 치고 그 사람 해지하는 상대방은 뒤에서 진짜 주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CFD가 제일 활성화됐던 이유가 뭐냐면 레버리지가 10배까지 됐었어요. 네. 10배까지 돼서 그러니까 100을 넣으면 1000만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뒷단에서 뭐 하는지는 난 모르겠고 개인으로 보면은 그냥 그 100원 있으면 1000원어치 살 수 있고 네. 또 팔 수도 있고 팔 수도 있고. 그런 네. 거네요. 예. 그러면서 실제로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이제 대출 금리를 때려요. 돈을 네. 빌려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10배 사니까. 네, 네. 그래서 대출 금리를 때리고 그다음에 또 매도를 하려면 대차 비용, 빌리는 대차 비용을 또 때려요. 그건 따로. 네. 그래서 그거 계산을 다 하면서 거기서 수익이 나요. 그러면 이제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은행처럼 안정적인 수익이잖아요. 네. 네. 벌거나 깨지거나 상관없이 수수료 플러스 또 해요. 거기다가. 네, 예. 그러니까 실제로 개인의 입장에서는 피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파생 상품이라서 세금 부분에서 우위가 있었고 그 다음에 대주주 입장이나 아니면 이제 주식을 많이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가지고 있으면 신고해야 되잖아요. 근데 CFT는 신고를 안 해도 되잖아요. 그 다음에 CFT를 샀을 때 CFT 뒤에는 뭐 예를 들면 뭐 교보증권, 뭐 메리츠증권, 뭐 이젠 전 증권사가 CFT를 다 해요. 근데 몇 년 전만 해도 CFT를 다 안 했었어요. 근데 왜냐하면 너무 투기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10배까지. 10배까지 됐어요. 지금은 10배 아니죠? 지금 낮췄어요. 2.5배로. 그러니까 예. 신용이 2.5배여서 감독원에서 이제 하도 나들 난리 치니까 네. 이제 못하게 해가지고 그럼 신용이랑 규칙을 맞춰. 그래서 2.5배까지만 해.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2.5배까지 해가지고 딱 맞췄는데 결국은 이번 사태도 결국은 신용 2.5배를 풀로 쓰고 CFD 거래를 함으로써 또 풀로 쓰고 하면서 레버리지를 계속 쓴 거죠. 살 때. 살 때. 네. 네. 그렇게 해서 계속 돌리면서 이제 올린 거고, 그러다 보니까 종목을 선정을 할 때 거래량이 적어야 이제 유통 주식 수가 적고 거래량이 적어야 자기네가 좀 핸들링하기가 쉽잖아요. 네. 세력들이 이렇게 설계를 잘할 때. 네. 그래서 또 이제 거기 말에 또 이제 파생을 했던 사람이 끼어서 이걸 설계를 했다 뭐 이런 것까지 찌라지에 막 돌았어요. 그래서 꼭 파생을 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설계를 하는 건 아닌데.
그렇네요. 네, 그런 말까지 돌았기 때문에 네. 그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구사구해서 결국 수급을 다 조절을 하면서 계속 매수를 해서 끌어올렸다가 결국 맨 마지막에 주가가 조금 조정을 받으니까 루나 때 데스파이어를 한 것처럼 마이너스가 나기 시작을 했더니 한 사람이 던지니까 그 다음 한 사람 던지고 던지니까 이제 CFD랑 신용이랑 다 반대 매매잖아요, 얘네들.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반대 매매가 다 나오는 거죠. 반대 매매가 CFD에서 있었다면 뭐 당연히 나오겠네요. 네,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 나올 네. 수밖에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어저께 종가에 매도가 남았던 종목들은 오늘 또 나오겠네요. 또 나오겠죠. 네. 누군가는 손해를 봐야 되는데 손해 보지 않는 상황이 아니니까. 이거는 뭐 자동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 제일 좋은 방법은 규칙에 의해서 나가는 대신에 거죠. 새로운 투자자를 또 잘 모집을 하셔서 그 설계하신 분께서 그 매도가 안 나오게 뭐 다시 설계를 했다고 확신하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매수를 계속 해주면 매수를 계속 해주면 다시 올라갈 수 있잖아요. 안 빠지고 네. 안 빠지면은 마진콜은 안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지금처럼 저렇게 30%가 빠지는 그렇네요. 데 있어서는 결국은 수급이 다 꼬였고 수급이 네. 꼬이는 데 있어서는 반대 매매가 나올 신용이 수밖에 들어올 없다. 수밖에 없고 CFD랑 신용으로 들어갔을 거고 근데 거기서 돈을 못 메꾸니까 증거금을 못 메꾸니까 뭐 속젠이 됐던 노가 됐던 속젠이 아까 얘기한 CFD의 뒤에 해지 상대방이에요. 그래서 외국인 지분이 늘어나요. CFD를 개인이 사면 외국인 지분율이 계속 올라가요. 아, 그러니까 국내 증권사는 받기만 하고 뒤에서 이렇게 북러닝은 해외에서 네, 많이 한다 대부분이요. 이거죠? 지금은 뭐 몇 개 증권사가 자기네 북으로도 하기 시작을 했는데 대부분은 다 이제 속젠 뭐 그다음에 CIMB라는 이제 회사가 원래는 이제 회사가 이제 뒤에 붙어 있었어요. 그럼 속젠이라고 말씀하신 분이 SG. SG. 네네. 네, 그러니까 SG가 결국은 개인들이 CFD 거래 한계에서 네. 뭔가 거래가 일어나면 결국은 우리가 시장에서 보는 거는 SG가 거래량이 늘겠네요. 늘게 되는 네. 거죠. 네. 그래서 이 얘기 이제 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얘기 한데 마지막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진짜 이런 일이 왜 계속 되는지 진짜 모르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인간이라서 그런 거 잊을만 아닐까요? 하면 루나로 잊을만 했는데 예. 저는 그냥 이거 딱 봤을 때 루나랑 똑같네 이렇게 생각이 그래도 들었거든요. 제가 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보다도 이런 시세 조작을 하는 이런 세력들이 아직도 이렇게 활개를 이렇게 쳐도 되는 겁니까 시장에서? 뭐 안 된다고 얘기한 지는 수십 년이 지났고 뭐 저희가 아무리 또 얘기를 한다 그래서 또 뭐 이게 없어질 것 같지도 않고 아니 규제 당국에서 좀 다 잡아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잡아서 드리겠죠. 들어가서 네. 또 나오겠죠. 또 나오면 그분들이 또 하시겠죠. 그러니까 코인 주식으로 이런 거 설계하셨던 분들이 코인으로 가서 또 하셨고 그분들이 또 다단계를 다 끼고 하셨고 그래서 코인으로 이제 사기당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 어른들도 많으세요. 예, 어머님들도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세력이나 그런 걸 통해서 돈을 버신 분들은 그게 이제 그러니까 전문가잖아요. 그야말로 사람들을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해야 무슨 전문가예요? 전문가죠. 전부 범죄자지. 네. 전문 범죄자 뭐 아, 어쨌든 이제 그런 게 답답합니다. 있어서 네. 그냥 거기에 현혹되지 않는 이제 투자자가 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결국 탐욕에서 나오는 거고 안정적으로 돈을 번다 이런 거짓말에 속으면 안 된다. 안정적으로 돈을 버는 건 없습니다. 네. 아 그렇죠. 항상 네. 리스크라는 네, 건 맞습니다. 네. 네. 근데 분명히 이렇게 많이 움직이면 그 손해 난 개인이 있을 것 같아요. 있죠. 네. 위에 왜냐하면 맨 마지막 사람이 루나도 그렇고 다 맨 위에서 누군가 받아야 되거든요. 그 포지션을. 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자, 저희가 자꾸 예. 뭐 조작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직은 모르죠. 뭐 하는 거죠. 네, 모르지만 아니고요. 확정 아니죠. 확정 네. 아닌데 정황이 움직인 있고, 상태로 네네. 보면은 루나 때랑 똑같은 유사한 형태다. 네. 올릴 때 계속 올라갔다가 그럼요. 신용이 꺾여서 결국 던지는데 거기에 누군가가 인볼브가 돼 있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루나 이거는 때는 지켜좀 봐야 될것 네, 같아요. 강민 봐야 될것 같아요. 대표님은 99% 믿으시는 것 같고 저는 한 90% 정도 믿는 것 그래서 같아요. 뭐 한 사람인지 두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여러 사람의 그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 누군가 다 한 거죠. 네, 그런 것 자, 같습니다. 다음 얘기를 좀 넘어가 예, 보겠습니다. 원래 해주시기로 했던 얘기. 예. 뭐 옵션 미결제 네. 흐름도 해주시고 그리고 부채 한도에 네, 대해서 오늘도 오늘. 특별히 해주신다고 그러니까 옵션 했잖아요. 미결제도 네. 미결제고요. 네. 어제부터 어저께 잠깐 말씀드린 원데이 빅스, 네. 빅스 1D라는 게 이제 산출이 되기 시작을 했고 네. 이제 빅스가 나온 지가 30년이 됐대요. 그래서 30년 기념으로 CBOE가 지금 이제 빅스 1D를 만들어서 런칭을 하는 거래요. 참 말이 좋네요. 그래서 역시 또 그 미국 친구들은 되게 스토리를 잘 만든다. 예, 예, 네, 예. 그래서 그 원데이 빅스라는 게 나왔고 그 원데이 빅스짜리를 만들면서의 로직은 뭐냐면 과거에는 계속 이제 3개월짜리 만기였다가 1개월짜리 만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하루짜리 그러니까 위클리 옵션이 나왔는데 위클리니까 일주일마다 만기니까 걔네들이 장사가 잘 되니까 월요일 만기, 화요일 만기,
만기, 수요일 만기, 뭐 금요일 만기 다 나왔어요. 만기가 매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 거래가 잘 되니까 네. 이제 볼륨의 50% 정도가 저희가 저번에 얘기할 때 제로디티가 50%까지 늘어났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빅스라는 게 옵션 내에서 거래되는 내재 변동성이라는 걸 산출해서 시장에서 어떻게 심리가 유지가 되고 있는지를 네. 뽑아냈다. 그래서 공포지수가 된 건데 공포지수가 그렇게 유용하지가 않더라. 이렇게 된 것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화면 보시면 저게 이제 블룸버그 뉴스였는데 월스트리트이 이제 새로운 피어 게이지를 만든다. 공포 지수를 찾는다라는 게 거가 결국 제로 DTA 안에서 뽑아내는 이제 원데이 빅스라는 걸로 찾으려고 한다. 그러면서 이제 만들어 놓은 차트예요. 그러니까 빅스가 3월달, 6월달 작년 이제 한 중반서부터 이제 제로 DT들이 굉장히 더 볼륨이 늘어났는데 그때 이후로 봤더니 계속 점점 내려오더니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빅스가 고점을 못 넘기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맨 오른쪽 3월달 서브프라임 SBB 나오고 뭐 이 정도면 거의 심각한 문제잖아요. CS 문제 뭐 이거는 그렇죠. 아주 심각한 문제 못 올라요. 전고점을 못 올려요. 네. 참여자가 이제 별로 없는 거죠. 생각보다. 그래서 이게 다 어디 간 거야라고 자기네들이 조사를 하니 네. 다 원데이 옵션으로 갔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 심리를 우리가 자기네가 이제 대체 데이터로 뽑아내려고 한 건데 근데 그게 이제 원데이 쪽으로 갔으니 원데이 쪽 걸로 옮겨서 이제 데이터를 만들어서 산출하겠다. 네. 라고 해서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제로 DT 관련해서 원데이짜리 그러니까 하루 만기 남은 옵션에서 뽑은 변동성으로 지수를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의 빅스는 한 달이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한 달짜리 변동성을 어떻게 뽑아라고 하면 만기가 한 달 정확히 남은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보다 적게 남은 거, 한 달보다 많이 남은 거의 비중을 조절해서 한 달짜리 정도가 되게끔 한 달 빅스라 그래서 규칙을 가지고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이제 원데이는 하루를 남았다는 가정을 놓고 하루보다 적게 남은 거 오늘 오후에 만기인 거에서 변동성을 그러면 뽑고 3시면 내일 오후 3시까지네요? 네. 그렇게 하는 거네요. 걔가 줄어드는 만큼 그 다음 날짜 만기인 옵션에서 가격을 가져오고 그다음에 여기 남은 거에서 또 가져오고 해서 두 개 섞어서 하루가 계속 남았다고 치고 하는 걸 계산해서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제일 궁금했던 게 그거였어요. 이게 하루짜리니까 시간이 다 지나갔고 1초가 남아버리면 변동성이 의미가 없잖아요. 다음 달짜리로 넘어가는 거죠. 지금 그런 것처럼. 원먼스 빅스도 마찬가지예요. 한 달짜리 빅스도 앞에 쪽 거 앞에 게 만기가 한 달 남았을 때는 걔가 제일 많이 웨이트가 되지만 걔가 계속 만기가 줄어들면 줄어들어서 한 달이 안 되잖아요. 즉 프런트 먼스라고 해도. 그러니까 제가 2시에 빅스 거래를 원데이짜리를 하면 내일 2시까지, 3시에 하면 내일 3시까지 이렇게 가는 거네요. 그 정도쯤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예. 네. 하루 계산을 네. 해서. 근데 빅스가 정확히 짚으면 공포지수라고 우리가 네. 흔히 하지만 변동성이라고 해야 정확. 네, 변동성이죠. 하죠? 내재 내재 변동성. 변동성을 내재 지수화시킨 변동성. 거죠. 네네. 근데 이제 네. 실제로 저희가 해보니 내재 변동성이 확 올라갔을 때 주가가 많이 빠지더라. 네. 근데 이제 그게 선우가 뭔지는 솔직히 잘 모르잖아요. 빠져서 올라갔는지 아니면 얘가 올라가서 빠졌는지. 근데 저의 경험상으로는 대부분은 이제 선행적으로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빨리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옵션은 레버리지가 크니까 뭔가 방향성에 있어서 이벤트가 생기면 그쪽을 빨리 움직이더라. 그래서 그 모양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트레이딩 관련해서는 지금 만들어서 보여드리는 저 화면이 뭐냐면 네. 빅스하고 그다음에 페드 펀드 레이트예요. 빨간색이 페드 펀드 레이트고요. 그다음에 파란색이 빅스예요. 그리고 선을 쫙 거놓은 게 30% 빅스. 네. 넘어간 적이 있는 것들을 네. 체크해가지고 색깔을 쭉 칠했어요. 근데 원먼스짜리죠, 저거는요. 그쵸, 원먼스짜리죠. 예, 지금은 이제 예. 원먼스짜리 가지고 만든 거죠. 그래서 쭉 보시면은 되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금리 인하를 하면 주식시장이 오른다라고 지금 현재는 많이들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금리 네. 오르면은 주식시장이 안 좋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저 색깔 칠해서 30% 이상 올라갔던 부분을 다 체크를 하면 금리가 오르고 있지 않아요. 다 내리고 있어요. 그렇네요. 예. 근데 지금 완전히 다른 건 지금 3월이 최초예요. 금리가 올라가는데 빅스가 올라가고 있는 거는 과거에 없었던 일이에요. 네. 오히려. 네. 예. 그러면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라는 것들을 자기네들도 생각을 하다 보니 저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빅스를 한 달짜리에서 하루짜리로 옮기고 싶은 의지들이 생기는 거죠. 예. 그래서 옮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서 받을 수 있는 인투이션은 결국은 금리를 내리는 거는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금리를 내린다는 게 확실한 거죠. 그렇죠. 예. 이벤트가 생기지 않는 한 금리를 쉽게 내리진 않는 거죠. 네. 예.
페드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서 금리를 내리는 순간이면은 이미 이벤트가 발생한 순간이고 그러다 보니까 빅스는 당연히 위로 점프해 있고 순서로 봤을 때. 그 이벤트라는 건 거의 부정적인 네. 이벤트 침체. 가능성이 경기 침체, 그러니까. 뭐 서브프라임, SVB 사태, 그다음에 뭐 닷컴 버블, 그다음에 부채 위기, 뭐 이런 것들, 신용등급 강등,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 거죠. 뭐 빅테크의 급격한 부진. 네, 그 부진 정도 가지고는 위험은이라고 보기는 되게 어렵고 제가 볼 때는 지금 예상해 볼 수 있는 이벤트라는 이벤트, 건 진짜 뭐 그런 전쟁, 뭐 이런 것들의 이벤트들. 그래서 쭉 보시면은 그 다음 장은 지금 제가 준비한 저 차트는 나스닥백하고 페드펀드 두 개인데 네. 그리고 제가 색깔 칠해 놓은 거는 앞부분에서 빅스랑 30 넘었을 때 부분 색깔 칠했었잖아요. 아, 예. 그거랑 그냥 똑같이 놓은 거예요. 아, 예. 그래서 딱 보시면은 페드펀드 레이트가 저 색깔 칠한 부분 보면 다 내려가고 있어요. 그렇네요. 빨간색이. 네. 그리고 그때 위에 주가 지수를 보시면 주가 지수는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네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거랑 유사하죠. 근데 네. 현재는 금리가 오르고 있는데 주가가 내리고 있어요. 네. 저 부분은 과거랑 다른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규칙적이고 똑같다라고 모든 그러네요. 사람들이 얘기를 하지만 조금씩은 계속 달라요. 맞아요. 조금씩은 계속 달라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오른쪽에 서서 딱 오른쪽 끝에서 라이드 엣지라고 부르죠. 라이드 엣지에 서서 그 뒤에 어떻게 움직일지를 생각을 해보는 거는 항상 달라요. 네. 예, 그래서 꼭 뭐 금리를 인하하면은 이제 주가가 오를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 같다라는 게 이번에 여기서 만들면서 본 생각이었습니다. 대표님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지금 말씀해 주실 게 채무불이행 이 네. 부분도 짚어주셔야 되기 때문에 약간 속도감 있게 가볼까요? 네. 그 채무 불이행 부분은 네. 그냥 차트 보시면은 지금 보여드린 거 보시면 네. 밑으로 확 내려간 게 단기 4주짜리 금리예요. 네. 4주짜리 금리가 완전 지난주에 확 내려가 버렸어요. 혼자서. 그래서 그게 왜 내려간 거야? 그리고 찾아보니까 결국은 이제 채무 불이행 미국 정부의 채무 불이행하고 연결이 돼 있더라라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수급의 문제였다라는 거고 그리고 지난주 같은 경우는 장단기 금리 차가 더 벌어졌어요. 네. 특히 단기 쪽이 확 내려갔어요. 그래서 그냥 차트로 보시면은 이것도 이제 블룸버그 뉴스에서 쭉 가져온 건데 이게 결국 문제가 있다. 부채 한도 때문에 그러면서 두 가지예요. 한 달짜리는 3.19인데 한 달 뒤에 거는 거의 4.7, 4.8 그래요. 그렇죠. 이게 텀 스트럭처가 밑에가 지금 안기고 금리예요. 검은색이. 근데 왜 이렇게 됐냐라고 보면은 이 1개월짜리 엑스데이트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이제 부채 한도 넘어가서 디폴트다 아니다 선언하는 날짜가 6월 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6월 달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6월 3일이라고 지금 개수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이번에 지금 이제 세금 법인들이나 이런 데들 소득세들 뭐 거둔 것들이 딱 그 부채 한도 걸리는 게 그게 이제 앞쪽으로 오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한 달. 그래서 한 달짜리까지는 어떻게든 부도가 안 나고 넘어가니까 다 쇼텀 머니들이 한 달 남은 것만 다 산 거예요. 그리고 그 넘어가서는 혹시 부채가 이게 뭐 디폴트가 생기면 돈을 못 받잖아요. 주기는 주겠지만 당장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한 달짜리는 빌려주고 네. 두 달짜리는 빌리고 싶은 거죠. 네, 거기다가 돈을 넣어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네. T빌이니까 그냥 정부 채권을 사는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 한쪽으로 몰렸고 그 짧은 건 확 내려가 버리고 그리고 뒤에 거는 그냥 아무도 안 하니까 위로 확 위로 올라간 채로 있고 그 그림이 결국 보여졌기 때문에 지금은 채무불이행 부분이 없을 수 있는 일은 아니다. 그다음에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다. 굉장히. 네. 그리고 이제 T빌 금리 쪽 보시면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4주짜리가 금리 확 내려간 거 보이시죠? 네. 그리고 그렇네요. 거기다가 CDS 같은 경우도 이것도 이제 CDS 그림 이제 올라간 건데 100bp 이상 올라갔던 적은 2011년도 이게 이제 미국 신용 등급 하락했을 때 13년도 그 이슈 생겼을 때 쭉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간 적이 없었던 거죠. 근데 진짜 심각하게 보네요. 미국에서는. 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네, 시장에 심각하게 보고 있다. 그래서 저도 이거 뭐 맨날 말만 하고 그냥 둘이 합의하고 끝났었으니까 나만 심각하게 안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심각하게 안 봤었는데 이번은 심각할 수 있나 보다. 그게 이제 뭐 공화당에 지금 있는 분들이 이게 좀 좀 안 좋으신 말로는 이제 뭐 세요? 그냥 세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표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세다.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 나온 뉴스로는 일단은 예산안 삭감해라 그러면 승인해 줄게. 그럼 이제 그게 IRA랑 기타 연관이 또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이제 우리나라 또 이제 또 미국 가셨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또 발생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영향은 충분히 줄 만한 영향이고 그리고 이번에는 완전히 과거처럼 그냥 최근 뭐 그냥 합의하고 넘어가는 수준이 아닐 수 있게끔 시장에선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금융투자로 돈 벌기 쉽지 않으시죠? 그런데 불가능한 것도 아니죠. 글로벌 IB 트레이더의 눈으로 본 더 넓은 금융의 세계, 그들의 투자의 기술 정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